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영국 BBC와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되고 있는 여름 이적 시장의 무성한 소문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회장인 나사르 알 케라이피는 22세의 공격수인 킬리안 은바페를 절대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스페인 언론사인 아스에서 보도했습니다. PSG는 포체티노와 은바페 모두를 지키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자원들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참 부럽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역시 아스에서 전하는 소식인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도르트문트의 20세 공격수인 홀란드를 영입하려면 이적 자금으로 2억 유로, 원화로 약 2,700억 원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같은 축구계의 불경기 속에서 홀란드 영입하려다 구단 살림 홀라당 벗겨먹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스날은 그들이 원했던 노리치의 미드필더 에밀리아노 부엔디아와의 계약이 여의치 않자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마르틴 웨데고르를 다시 임대하거나 아니면 완전 영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풋볼 런던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맨체스터 시티의 27세 수비수인 에므리크 라포르트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라포르트를 데려오기 위해서 29세의 세르지 로베르토를 맨시티로 보낼 수도 있다고 스페인 언론사 스포르트에서 보도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34세의 첼시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는 며칠 전 첼시와의 1년 계약 연장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AC 밀란으로 합류할 수도 있다고 골에서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1년 계약 연장은 지루가 원해서라기보다도 첼시 구단이 이적료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명시됐던 지루와의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년 옵션 발동의 진짜 주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전력의 필요성 때문인지 아니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적료 때문인지 말이죠. 하지만 이 옵션이 발동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사실 지루는 다음 시즌에도 첼시에 남았을 때 주전으로 뛰기는 더욱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질라탄마저도 환영의 메시지를 보낸 밀란으로 둥지를 옮겨서 남은 커리어를 보내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사에서는 여전히 지루는 밀란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지루는 유로 2020을 앞두고 공격수 자리를 카림 벤제마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의 미래 거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대표팀에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과연 첼시가 이적료를 받고 지루를 보낼지 그냥 구단에서 공격수로 활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시즌 FA 자격을 얻게 된 리버풀의 30세 미드필더 조르지노 바이날둠의 행선지가 당초 바르셀로나에서 급격하게 파리 생제르맹으로 바뀌게 됐다고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바이날둠에게 바르셀로나에서 제시한 금액의 2배 이상의 주급을 제시했고 바르셀로나는 이 소식을 접하고 추가로 인상된 금액을 바이날둠에게 제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는 바이날둠이 파리와 3년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어쩌면 바르셀로나는 비슷한 일을 또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르셀로나가 노리고 있던 리옹에서 FA로 떠나게 되는 27세 공격수인 멤피스 데파이를 유벤투스가 파리와 같은 방식으로 낚아채려 하고 있다고 스페인 언론사인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보도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이적시장 영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감독인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현재 2024년까지 2년 계약 연장을 앞둔 상황에서 구단에게 23세 인테리의 공격수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를 영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를 아스에서 보도했습니다.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 구단은 레스터로부터 28세의 윙어 요나스 호프만에게 들어온 4천만 유로, 원화로 약 540억 원의 제의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프만을 노리는 구단은 레스터뿐만이 아니라 토트넘, 첼시,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과연 레스터가 순조롭게 영입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역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소식입니다. 라치오는 이전 유벤투스와 첼시의 감독이었던 마우리치오 사리와 이번 주에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이탈리아 언론사인 꼬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서 보도했습니다. 11번째 소식입니다. 리버풀은 21세의 피오리엔티나 190cm의 장신 공격수 두샨 블라우비치와 회담을 가졌다고 인사이드 풋볼에서 보도했습니다. 블라우비치는 지난 시즌 37경기에 출장해 21골을 넣었는데 만약 AC 밀란이 지루를 영입하지 못한다면 산시로 구장의 다음 타겟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블라우비치가 안필드로 안 갈지 산시로로 가는 걸 싫어할지 궁금해지네요. 12번째 소식입니다.
전 토트넘 수비수였던 30세의 키어런 트리피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다음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팀을 옮기고 싶다고 대표팀 동료들에게 말했다는 소식을 데일리 미러에서 보도했습니다. 현재 맨유도 트리피어의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틀레티코도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13번째 소식입니다. 아스날은 이번 시즌 울버햄튼으로부터 24세 미드필더인 후백 네베스를 데려오기 위해 3,400만 파운드, 원화로 약 535억 원을 준비했다고 타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14번째 소식입니다. 어쩌면 토트넘은 다음 시즌에는 가레스 베일의 플레이를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임대를 왔던 베일은 기존 감독이었던 지네딘 지단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새로 부임한 까를로 안첼로티와는 전혀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첼로티는 2014년 레알 감독 부임 시절 이미 베일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 우승, 그리고 코파 델레이에서의 우승을 함께 했으며 이 두 대회의 결승전에서 베일은 모두 득점에 성공했었습니다. 안첼로티는 베일은 레알로 복귀할 것이며 그에게 동기부여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음 시즌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했습니다. 지단이 떠나버린 레알, 아무래도 베일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의 거취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15번째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콘테의 영입이 무산됐지만 여전히 이적 담당자인 파비오 파라티치의 영입을 이번 주에 확정할 것이라고 미러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파라티치의 영입으로 인해서 기존 이적 담당자였던 스티브 히첸이 다른 곳으로의 부서 이동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여러 토트넘 선수들과 스태프들의 불만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안 그래도 분위기가 뒤숭숭한 토트넘이 내부 분열까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주요 소식이 좀 많았네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간략한 이적 뉴스 시장을 챙겨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 챙기세요. 역시 아이게스.